피터 린치의 투자 이야기 중에 투자의 기초라는 챕터 내용입니다. 투자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라. 보통 30대에서 50대쯤 돼야 투자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하게 되는데 가능한 빨리 시작하라. 저도 애들이 한 중고등학교쯤 되면 계좌를 좀 터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투자의 시작은 저축이다. 종잣돈을 모아야 한다. 투자 5가지 투자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금은 장기적으로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예술품 수집 같은 경우는 상당히 특화된 사업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주택이나 아파트를 사는 것은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도 많으니까 수요도 많고 거래도 많죠. 우리나라는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맞을 것 같습니다. 주식은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을 수 있고 수익도 증가하지만 채권은 그렇지 않다. 채권 투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5번째, 주식은 집을 제외하면 가장 좋은 투자 대상이다. 그러면 집을 사라는 얘기인가? 그건 아닙니다. 집 투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가 살 집 정도를 이야기하고, 집은 이제 자본이 많이 필요하니까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겠다라는 의미죠. 시장을 이기는 장기 투자. 1년에서 5년 안에 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표현으로 1년에서 5년 안에 안 써도 되는 돈으로 투자를 해라. 20년 혹은 그 이상은 적절한 장기 투자 기간이다. 20년 정도면 역사적으로 볼 때 심각했던 조정을 겪고도 이익을 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미국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 기준에 맞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주식을 팔지 말고 보유하고,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 무시하고 귀를 딱 막고 있어라. 그 다음에 하락 장세가 시작되면 10개 종목 중에 9개 종목의 주가가 거의 동시에 떨어지고 많은 투자자가 손해를 볼까 두려워하게 된다. 그리고 판다. 스스로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 시점에서는 모두 단기 투자자로 돌변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 주식을 파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다. 자,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5년 평균 증시 개장일을 1276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수익은 이 중에 절반도 아닌 40일 동안 발생한다. 보통 우리가 이런 패턴을 주가가 퀀텀 점프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식 종목을 직접 고르는데 어떻게 고르느냐? 10년 동안 2-3개의 대박 종목만 있으면 충분하다. 자, 10개를 투자를 했는데 3개가 대박나고 2개에서 손해를 좀 봤습니다. 그래도 그 손해를 만회하고도 남을 것이고 6개에서 7개 종목은 평균 정도의 수익은 기록할 것이다. 주식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를 소개하는데 뒤로 갈수록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트 게임으로 찍어서 결정하기. 불확실한 정보와 좋은 누가 야 니만 알고 있어 이 종목 괜찮다더라. 그 다음에 전문가의 정보와 분석. 4번째는 증권사의 추천 종목. 네이버 같은 데 보면 나오죠. 5번째는 스스로 연구하는 방법. 기업 투자 방법을 스스로 연구할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의 분석이나 의견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은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될지도 알 수 있게 된다.
투자 정보를 얻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정보를 얻어봐라 라는 의미인데, 평소에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핀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의류 종목을 한번 눈여겨본다. 그런 백화점도 가보고, 이제 피크 시즌에 거기 많이 사람들이 옷을 사는지도 보고, 아니면 뭐 음식점 같으면 거기 뭐 웨이팅이 매일 걸리더라. 뭐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숫자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라. 이거는 이제 재무제표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의 성장 관련해서 노련한 투자자조차 기업의 주가와 기업의 수익성이 직접 관련이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주가는 결국은 기업의 이익을 따라간다라는 의미이고, 성공적인 주식 투자의 출발점은 앞으로 수년 동안 이익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찾는 것이다. 두 개는 일맥상통하는 의미죠. 주식 자체 가격만 놓고 보면 그것이 좋은 투자인지 알 수 없다. 자, 예를 하나 드는데, 이거는 1990년대에 쓰여진 책이니까 그때 기준으로 15만 달러짜리 람보르기니 스포츠카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비싼 자동차이다. 그러나 람보르기니 자체를 놓고 보면 비싸지 않을지도 모른다. 자, 기업이 이익을 사용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익을 투자를 한다. 그 다음에 여유 자금으로 전용 비행기를 사고, 사무실에 집기를 좋은 거 놓고, 그 다음에 경영진 급여를 현재보다 2배씩 올린다. 그리고 다른 기업 M&A 할 때 비싸게 인수한다. 이건 안 좋다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자기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 마지막으로 배당금으로 지급하기. 요렇게 돈을 사용할 수 있다. 12배 수익 종목의 발굴. 실제로 자기가 이제 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주가와 기업 자체의 가치를 혼동하는 것은 투자자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이다. 실제로 저도 얼마 전에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이 하루 7%, 다음날 5%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발견하고 이렇게 뉴스 검색이나 이런 걸 해보니까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떨어지길래 저는 좀 더 샀습니다. 사고 지금은 한두 달 정도 됐는데 지금 한 20-30% 정도 다시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주식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폭락기나 조정 장세에서 오히려 주식을 팔게 된다. 만약에 회사의 어떤 건전성이나 어떤 회사의 근본이 훼손됐다면 그때 던져야 되는 게 맞는데, 별거 없는데 돈 잘 벌고 있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그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사라라는 의미고, 본인이 이제 경험한 예를 두 가지를 드는데, 나이키하고 존슨앤존슨 12루타 12배를 벌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장황한데 이 두 가지 케이스의 특징은 기업 자체 사업이 단순해서 알기 쉽다. 그 다음에 일시적인 성장 정체기에 가격이 폭락하더라. 그러니까 가격이 똑같이 매출이 정체되거나 떨어져도 가격까지 폭락하면 이제 사람 심리가 이거 이제 이 기업은 이렇게 이걸로 끝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을 바라보고 시장을 바라볼 때는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봐라.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이때 정체가 일시적이라고 본인은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무적으로 충분한 현금, 이게 이제 주식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제일 큰 어떤 믿음이 되는 거죠. 아무리 안 좋아져도 이 회사는 돈이 많으니까
망할 일은 없다라고 본인이 판단했다. 그 다음에 기업 자체의 건전성이나 사업성이 훼손되지는 않았다더라. 그래서 많이 떨어졌을 때 자기는 반대로 좋게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피터 린치의 투자 이야기는 내용을 조금 잘라서 나머지 내용도 조만간 올리겠습니다.